네, 안녕하세요. 이용 변호사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 이제 변호사 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 분석을 하도록 할 건데요. 네, 딱 이게 기출 문제를 뭐 회차별로 나눠가지고 그 회차별로 풀기보다는 정말 기출을 분석한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요 형사법 기록형의 시발점 이 파란색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나름대로 제가 그 변호사 시험 이제 보고 준비하고 합격했던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나름의 방법론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변호사 시험 형사법 기록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책을 한번 딱 보게 되면은 형사법 기록형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사례형이나 선택형 공부하는 것처럼 판례 계속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 뭐 변시, 모의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서 계속 그냥 반복하시는 거고 결국에는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변모 문제풀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8페이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앞에 뭐 서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네. 이게 다들 사례형은 그래도 엄청 오랫동안 하셨을 거고 할 텐데 기록형은 그래도 좀 낯선 부분이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네. 이게 보통 2학년 2학기에 뭐 검실, 형제실 통해서 처음으로 형사법 기록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례형이랑 좀 분명히 다른 거를 체크를 하려고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록형은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를 먼저 이제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록형 그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8페이지에 형사 사례형과의 비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저 변호사 시험 10회 형사법 사례형 제가 봤던 시험이거든요. 네, 요거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사례형은 이런데 그럼 기록형은 어떤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본문 요거 보면은 네, 갑은 A에게 여러 차례 만나자고 하였으나 A가 만나주지 않자 A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여기 강간하기로 마음먹고처럼 네,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은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네, 이렇게 강간의 고의를 딱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둘째 줄 끝에 A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따라 들어가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이게 침입한다는 표지잖아요. 네. 그리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폭행. 요 때리고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면은 이게 강간하려고 결국에는 이제 폭행을 하는 거고 그 폭행의 정도가 때리고 바로 아랫줄 부분 보시면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고 해서 얘가 이제 강간에 대해서 강간에서 요구하는 범죄 구성 요건에서 요구하는 그 폭행 행위를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A를 가늠하려 했으나 여기서 슬래시 한번 해주신 다음에 A가 그만두라고 애원하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범행을 단념하였다. 그래서 요 뉘우치고 범행을 단념하였다 부분이 이제 사례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지 미수가 문제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범행을 스스로 중단을 한 건지. 네. 그래서 이제 사례형의 경우에는 딱 이런 식으로 주어진 내용이 있게 되면은 얘네에 대해서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자 밑에 보라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에 셋째 줄 보시면 제시된 사실관계를 완성된 사실관계로 본다. 그래서 거의 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처럼 이게 이제 출제자가 제시한 뭐 이제 범죄자의 고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제시된 거를 전제로 해서 내용을 적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심의 의사까지 기술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뭐 주거침입 강간인지 뭐 이런 죄책을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고, 맨 마지막 줄에 답안에는 판례 외에도 학설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중지미수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저는 두 문자 객주크 절규 막 이래가지고 객관설, 주관설, 뭐 프랭크 공식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기록형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요 사례형과 내용이 다르니까 이제 제가 준비를 했겠죠. 저희 일단 9페이지, 10페이지 요거를 볼 건데, 이제 9페이지에 공소장이 나와 있어요. 형사 기록형, 제가 좀 이따가 문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9페이지를 보시면 이 공소장이 기록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 1회 공판조서,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서류는 공소장이고, 그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메모도 하는 거고, 그 메모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9페이지에 그 공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위에 제목 밑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밑에 보시면 발신자, 검사, 정의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신자에서 화살표를 뽑아가지고 왼쪽에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번 이렇게 화살표를 끌어내 주세요. 그래서 공소장은 검사가 작성을 해서 법원에다가 보내는 서류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하는지가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로마자 2로 공소사실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내용들을 보고 결국에는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로마자 1의 부분은 뺐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로마자 2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 다음에 로마자 2 공소사실에서 요 아래 이제 그냥 1 피고인들과 박병서의 공동 범행, 그 다음에 나 위조 사문서 행사, 뭐 이제 특경법 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이거 저희 18페이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목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수업하면서 다 약간 좀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저희 동그라미 5번 볼게요. 동그라미 5번. 거기에 서술상 활용, 목차의 활용 이래가지고, 항상 목차는 다 이 로마자 1, 그 다음에 숫자 1, 그 다음에 약간 요 형태로, 네, 1, 네. 네, 요런 순서대로, 목차를 매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대학습관에서 제시하시거나 로삼이신 분들 답안지 이렇게 첨삭하다 보면은 약간 이 목차가 엄청 이렇게 막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게 결국에 일관성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도 결국에는 이걸 베이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목차가 그냥 저희 방금 전에 봤던 공소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은, 네, 로마자로 공소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들과 박병서의 공동범행, 여기 이제 요 아라비아 숫자 1, 그 다음에 가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항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이게 반가로, 그 다음에 양가로 요 순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결국에는 답안 쓰다 보면은 또 서류 보다 보면은 그 순서가 좀 엉키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약간 요런 관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소사실 보면은 죄명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죄명이 안 나와 있고,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 죄명을 뽑아내는 건데, 이제 기록형의 경우에 아예 죄명 자체를 딱 이렇게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네, 뭐 약간 사례형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10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그 보라색 동그라미에
적혀 있는 게 공소 사실에 제시된 죄책